브리지워터 레이달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스탁플레이션 이 도래할 거. IIF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만 본다면 GDP 대비로 97.9%, 홍콩과 중국보다도 높다. 브리지워터 레이달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스탁플레이션 이 도래할 것이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탁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 스탁네이션, 경기 침체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밖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정체기에 군사비나 실업수당 등 주로 소비적인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일,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명목임금이 급상승을 계속하는 일, 기업의 관리비가 상승하여 임금 상승이 가격 상승에 비교적 쉽게 전가되는 일 등을 들 수가 있다. 만약 레이달리오가 말한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한다면 불황의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인데 물가 상승은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며 BIS와 IIF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불황 속에서 금리 상승이 발생한다면 은행들은 부채 조기 상환을 할 것이고 담보대출이 많은 개인들은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불황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이 될 수도 있다. 경기 사이클의 마지막에서 코로나라는 악재를 맞았기 때문에 쉽게 턴하지 못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화를 벌이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경제를 만들어 수출 주도의 우리나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아파트라는 집을 매수하지 못해서 난리라는 이상한 뉴스를 기러기들이 뿌리고 있다. 보유세 등을 못 내겠다고 조세 저항을 하는 뉴스도 부동산 투기꾼들이 주도하고 있다. 보유세를 못 내겠으면 부동산 팔면 된다. 부동산 가격이 버블로 가는 것은 괜찮고 가격 상승에 대한 세금은 못 내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이 판을 친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문재인 정부와 19대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3법을 통해 강남 부동산 버블을 만들과 국회의원 자신의 부동산을 3배로 뻥튀기했다는 방송을 포스팅했었다.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가계부채가 터져버린다면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한국 역사와 서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의원과 공무원 자신들이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수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부동산 버블로 한국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어렵게 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고위급과 일반 공무원은 이익을 환수하고 할복을 해야 한다. 그것으로도 후세의 용서를 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대출을 못 갚아서 집에서 쫓겨나고 자살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폭락할 수 있는지 보여지는 지표다. 부동산 버블이라는 홍콩과 중국보다도 가계부채가 높다. 홍콩과 중국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유한 중국인들이 많지만 한국은 고가 부동산을 매수자가 많은가?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 이것은 75% 정도까지는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한국의 경제 규모와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부채는 올 1분기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월요일 발표되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3월 말 현재 국내 총생산 GDP 대비 97.9%로 미국 국제금융연구소 IIF가 검토한 39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이 84.4%로 뒤를 이었고 홍콩이 82.5% 그리고 미국이 75.6%였다. II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도 1분기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여 3개월 전에 비해 5.8%포인트 증가했다. 홍콩은 같은 기간에 가계부채 대 GDP 비율에 9%포인트를 추가했고 중국이 6.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적어도 한국으로서는 분명히 COVID-19 전염병의 여파로 비틀거리고 있는 경제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1분기 가계부채가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증가해 3월 말 현재 1611조 3천억 원으로 3개월 전에 비해 11조 원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은 1분기 동안 3개월 전에 비해
1.3%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어 10년 만에 분기당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출을 초래한 불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놀라운 속도로 그들의 미지불된 대출금을 증가시켰습니다. IFF 자료는 상위 몇 개국이 빠져서 한국이 1위를 한 것으로 보도된 것 같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몇 개국이 상위에 있더라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GDP 대비은 2019년에 97.9%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에 94.3%라는 이전 수치에 비해 상승한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GDP 대비 데이터는 매년마다 업데이트되며 18개의 관측으로 2002년부터 2019년 사이에 평균 77.7%입니다. 이 데이터는 2019년에 97.9%라는 사상 최고치를 2004년에 64.2%라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GDP 대비 데이터는 CEIC의 활성 상태로 남아있으며 CEIC 대대에 의해 보고되는 정보입니다.